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5월 화창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삐딱한 두 분 모시고 삐딱 섞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손인석 전 한국 JC 중앙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기가 좀 불편하셔 보입니다. 기분은 좀 안 좋죠. 기분 좀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은지 우리 또 삐딱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인 민주당 청주시장 경선. 뭐 남들 저도 그랬고 되겠지 했는데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한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 목표가 네. 뭐였냐면 시민들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싸운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시정 목표였거든요. 네. I fight, therefore I am.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시장님이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는 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급소하고 행정 경험을 카운트하니까 한 시장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나하고 급이 맞아. 뭐 행정 경험이 나보다 뛰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본 거죠, 상대를. 그런데 이제 이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하고 행정 경험은 한 시장님 훨씬 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장님 싫다. 싫다는 표시는 내가 송재봉한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한 시장이 싫다. 그 뭐 생으로 해도 이겼더라고요. 뭐 가산점 필요 없이도 이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그래도 한 시장님이 잘한 게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저보고 정신 착란 결렸네. 왜? 하여튼 삐딱하죠. 아니, 이게 삐딱해? 시장이. 심각하게. 그리고 심각합니다. 요즘 이 시중에 도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비박, 뭐 친박, 원박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박돌리가 요즘 뭐 검수완박? 그 다음에 시장 완박? 한 번에 그냥 날렸다고 시장. 시장 완박. 네, 시장 완박. 박살냈다. 네, 그다음에 시장 완칠. 그다음에 제명 피박. 제명 피박. 네, 제명은 저기 문재인한테 피박 써가지고 지금 날라갔다. 제명 피박. 요새 사자성어가 네, 아주 유행해요. 박자가 다 들어가. 박자가. 왜냐면 조금 있으면 또 친박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친문과 그러니까 그 친문에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친낙 친낙 소위 말하는 그 이낙연계와 친명 이재명계가 이제 청주에서 충북에서 합쳐졌다. 합쳐졌다. 네,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네.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반목하고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최후에는 역시 그 친명을 그 노영민 후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노영민 후보 쪽과 한범덕 후보 쪽 간에 그 시장 간에 이제 상당히 그 교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 노영민 후보가 친명계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상대적으로 이제 한범덕 시장께서는 이제 개파가 없고 뭐 어떤 그런 그 당내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그 친명의 그 힘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범덕 시장 쪽에 이제 시장님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다 아주 그 한 3,000명 정도의 당원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입당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절반 정도밖에 당원이 이제 그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자기네 당원한테는 전화가 안 갔다. 그게 15,000명 된다고 하던데. 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민주당은 당원 수가 많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청주권에. 청주가 지난번 도지사 경선 때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14,000명? 15,000명 정도 됐는데, 그럼 저는 청주가 민주당 당원들이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그 책임당원? 진성당원? 여기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이 더 많을 줄 알았더니, 네.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일단은 한범덕 시장 진영에서 좀 이렇게 긴장감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로는
표본을 3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0명 샘플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하루에 1,000명을 못 채우고 373명? 거의 이거는 다. 이게 충분히 표본 샘플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상당히 의아해했고 그리고 전날 밤에 네. 그 송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이제 서울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도는 거죠. 중앙 당내에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쪽에서는 좀 그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시작돼서 또 대인이시니까 이번에 크게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본인이 이제 그 임기 말까지 그냥 시정에만 전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표현한 그 캠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그런 게 작용을 한 거 아니겠느냐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불통 때문에 그랬어요. 불통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뭐 SNS에도 보면 선거 때는 막 웃으면서 불더니 그다음에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이렇게 쌩까더래. 이런 게 막 SNS에 막 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맡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아무래도 뭐 좀 청주가 나는 그럼 그 옛날 좀 30만 40만 대 청주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청주시가 이제 85만의 이제 대도시고 이제 좀 있으면 100만 넘어서 특례시까지 갈 도시인데 대충 시장만 와서 뭐 싸바싸바 하면은 뭐 허가권 한번 주고 뭐 부탁하면은 뭐 이렇게 뭐 보조금 해주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청주시의 시스템에 이런 게 있는데 그저 옛날 이 사람들 마냥 똑같이 그냥 시장실 문턱 뭐 자기 집 마냥 드나들면서 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는 이제는 좀 그런 거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지금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네. 요거는 일반 유권자예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민원을 하러 가서 안 들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서 이제 그런 소리 나온 게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나온 게 보니까 자기는 그때 자기 보고 반갑게 그냥 그 선거운동할 때 봐줬기 때문에 이 행사장에서 봐갖고 반가워서 막 찾아가서 인사했대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쌩까더라 이거야. 쌩을 까더라. 쌩까더라. 그래서 저 별 얘기가 다 들었어요. 뭐 코로나 동안에 뭐 혼자 혼수를 매일 했다. 뭐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맡아도건데 사실 그런 게 그 2년 동안에 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뭐랄까 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시 행정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걸 못 하시잖아요. 글쎄 뭐 재난 지원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좀 시민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그러니까 민심이 반영된 거다. 저는 민심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반영됐다. 봅니다. 네. 물론 그 페이스북에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뭐 조작 아니야? 그러니까 조작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이 질이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충분하게 이렇게 샘플링이 됐냐? 그거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지. 뭐 설마 그 공당에서 조작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심은 반영됐는데 한시장 측에서는 지금 뭐 본인은 다 뭐 수긍했지만 수긍했더라고요. 그냥 그 캠프 사람들은 좀 완전 열받았겠는데 나름. 뭐 오늘 다 정리하고 네. 그 캠프가 이제 김영환 캠프로 넘어간다고 사무실이 사무실이. 두 개 줄 수 있나요? 그 뭐 여기 있는 게 이사가요 김영환 캠프가? 연락소를 둘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둘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즘 청주시에서 청주에서 무슨 그 시험 문제가 막 사람들 입에 나오냐면 다음 중 가장 불통인 사람은 이래. 1번 한범덕, 2번 전두환, 3번 박정희, 4번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누구예요? 내 집사람. 그분이 제일 소통을 잘하시겠군요. 형수님 왜 불통이세요? 그러니까 형수님 가장 소통을 잘하시고 소통을 잘하시지.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은. 그리고 알겠습니다. 누가 또 그래. 그래도 한 시장이 그러지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가 치매 걸렸을 때 얘기를. 조심하세요. 또 2년 있다가 또 상당히 출마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기자들 만나서는 뭐 출마하겠냐, 나 책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네. 어쨌든 다음날 월요일날 기자들 만나서 자기 이제 소감을 밝힌 거는 그래도 좀 뭐 좀 책임감이 있는. 네. 괜히 거기서 계속 화내고 그러면. 그리고 뭐 그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신 것도 이제
새로운 일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그런 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보도자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뭐 좀 그런 거 있고 일단 청주를 안 떠난다고 하니까 뭐 자유지만 그래도 청주 확 떠나면 그것도 좀 모양새 그렇잖아요. 그 집을 하나 구하셔야 될 건데. 아, 지금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짓는 거 지신다고. 짓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작은 해서 그거 공부방 한 번도 채찍거놨는데 맨날 앞에서 욕하는 거 같았어요. 잘 위로해드리세요. 아, 이제 저 예. 교수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걷는 게 삐딱하지, 정신은 삐딱하지 않아요. 아, 어디다 짓는데요? 무슨 동에? 저쪽 어디 그 쪽에? 내덕동 쪽에 어디 아, 그, 그래요? 예, 예. 오. 조만한 구을 그렇게 리모델링인가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아, 우리 사무실도 그쪽으로 갈까? 하여튼 안 돼. 요새 리모델링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제 본선이 이제 남았습니다. 아, 송재봉 대 이범석. 이범석 대 송재봉. 아, 한 판 안 붙게 됐습니다. 한 명은 1967년생이에요.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게 이범석은. 아, 송재봉은 1969년생이에요. 아, 그것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형들은 20년 전 얼굴 그대로 같은데. 그러니까 젊어요. 그래서 네. 둘 중 하나가 돼도 어떤 최연소랍니다. 아, 이거 하여튼 의미 부여 좀 한번 해주시죠. 긍정적인 걸로. 근데 뭐, 하여튼, 운이 단 것 같아요, 일단. 운이 닿았다. 운이 단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한 번도 시장거거든. 그러니까 운이 닿고, 그 다음에 이범석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안대로 하면 도지사가 김영한, 그 다음에 밀어서 박경국을 시작. 그렇죠. 이게 그거였는데, 박경국이 버티는 바람에 이제 이범석한테 떨어지니까 운이 단 것 같아요. 관운이 네, 관운이 가까이 간 있군요, 것 지금.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구, 운이 구. 운이 구? 운구 기일. 운칠기삼이 아니고 구까지 갔습니까? 구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양측이 이제 붙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시민단체 출신이고 한 명은 정통 관료 출신인데 둘 다 이게 막 명분이 있잖아요. 관료 정치 안 된다. 또 뭐 시민단 출신이 행정 경험도 없는데 뭔 시정을 하겠어? 이렇게 막 명분이 뚜렷해요. 이거 어떻게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이범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공무원들이랑 일반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끝이 없다 그러네요. 이범석 캠프 앞에 둘이 줄이 쫙 쫙 있어요. 섰대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걸 갑니까? 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벌써 말투에 이범석이 목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범석은 행정 경험 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은 싫은 거야. 공무원들도.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흐름 자체가 범석이 조금 유리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냉정히 보면 또 송재봉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데 우리는 진거리냐 선거리냐를 따지잖아. 근데 사실 송재봉 같은 경우는 정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선거리 아니다 이것이. 근데 이범석이는 여기 출신이니까 무슨 태어나서 그거서부터 시작해갖고 행정 경험이 있느냐, 시민단체 출신이 뭐 제대로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뭐 그게 이제 이범석 쪽에서 많이 하는 일 같아요. 재봉이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뭐, 범석이 형이야? 제가 뭐, 대학교 때부터, 우리 고등학교 선배니까, 대학교 때 뭐, 부터 뵙고, 아, 뭐 이제 신흥 종교. 도청 계실 때도부터 뵀지만, 그때 그 얼굴 그대로세요. 얼굴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니, 그 형은 원래 시작부터 늙어서 지금은 제 네. 스타일이구나. 완전히 원래 이제 어릴 지금 때부터도 이제 좀 노숙해 보였군요. 노숙해 보여서. 근데 송재봉 선배는 69년생이라는 거 오늘 처음 만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집 나이는 다를 것 같은데. 아니, 그분도 약간, 또 많이 이렇게 좀 예전부터 아니, 늙어 보이는데. 네. 이범석 후보가 69년생인가요? 아니 67. 67? 하여튼 뭐 이거를 사실 이제 그 지역의 정치 세대 교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어설프군요. 뭐 정치 세대 교체라는 거를 들고 나오려면 기존의 정치 질서를 지역 정치 질서를 본인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양 후보가 다 등에 업고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건 약했어. 네, 등에 업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선두주자 교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좀 이제 그 젊은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촉발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료 조직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료 조직과 시민사회 조직 간의 충돌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관료 사회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들어오면은 시장을 하면은 시정이 뭐 망할 것이다. 그러죠. 예? 예. 뭐 대본 뭐 지금 시청을 새로 지면 그 본관 자리를 다 시민단체가 그 점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시민사회 조직에서는 지금까지 관료 출신들이 시정을 펼쳐왔는데 한 게 뭐 있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또 양쪽에 있죠. 과연 그거를 이제 중도층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15% 차이가 나요. 50%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 도지사 후보. 어떤 게? 아니 시장 후보도 그렇고 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지금 그 국힘이 그 50% 가까이 50% 이상을 넘어갔단 말이죠. 아, 여론.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봤을 때 15%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이게 조직으로 하기에는 시민사회 조직이 뭐 똘똘 뭉쳐서 뭐 이번에 뭐 그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도지사 후보를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네. 여기에 35에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35를 넘어가야지만 폭발력이 있고 확장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아마 그런 35 박스권 안에 그 민주당 지지 그 후보들이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송재봉의 확장성이 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송재봉의 확장성을 도지사 노영민 후보가 막고 있지 않느냐. 아, 막고 있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만 되면 돼. 뭐 이런 건가? 아니죠. 그럼. 양쪽 후보 다 지금 15%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상당히 노 후보나 그 송 후보 쪽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정당 지지도가 보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민주당이 더 떨어지고 더 있어요. 떨어지죠. 50대 30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핵심 지지층을 그거로라도 묶어둬야 돼. 아니면 이렇게 흐트러져. 그럼 뭐 집도끼도 다 날아가니까? 네. 그렇다고 언론개혁을 치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진보 쪽도 보면 완전히 꼴통 진보가 있고 합리적인 진보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합리적인 진보 쪽에서 보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거야. 잠시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저 아시죠? 2도 좋은 술 세종에서 하는 센 술 지금 맛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 세요. 요거 막걸리 좋은 술 세종에서 만든 겁니다. 좋은 술 세종 막걸리 청주 막걸리니까 잘 애용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협찬 우리 이거 직접 들어보세요. 예. 네, 손 회장님께서 같은 손씨라서 이게 특별히 가지고 오신 손씨라서 겁니까? 갖고 왔습니다. 손수조 장래 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 이 책을 지금 사오셨어요. 5권이나.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댓글 저희가 이제 이따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공개되면 자기 개인정보도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팬들한테 주시지 어떻게? 이거 그래도 오늘 도착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손수조. 손으로 먹는 이분이 뭐 소개 잠깐 해주시죠. 이분 부산 어디 출마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문재인 후보하고 그때 문재인 후보랑 붙었어요? 네, 오. 일부러 그냥 망신 주는 용으로 그래서 썼지.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됐어요. 여기서 2012년 선거를 마친 뒤 2016년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4년은 나에게 지옥의 터널 같았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 터널을 지나지만 젊은 사람이 지금 장례 지도사가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네.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난 대선 때도 또 이제 뭐 나름대로 그 유튜브 TV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활동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네. 또 많이 실망한 친구들도 뭐 페이스북, 뭐 SNS를 보면 많더라고요. 뭐 공천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또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 이 책을 보고 좀 힘을 내시라고 제가 아이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네. 지금 여기 제목이 85년생 정치 단절력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정치하시는 분, 이분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귀감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여기 남겨놨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재병 변수가 얼마나 뭐 할지 이런 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도지사 캠프 이야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캠프가 엊그제 했죠. 어젠가? 예,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대선 출정식인 줄 알았어요. 뭐 민주당 사람도 엄청 많이 왔고 텔레비전에서 보도 국회의원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TV에서 봤는데 뭐 문파 쫑파티 하는 거 아닌 것이 쫑파티. 피날레? 청주에서 피날레? 네. 그랬군요. 그 어떤 사람은 많이 왔어요. 뭐 자체적으로 2,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현장을 우리가 직접 라이브로 했는데요. 뭐 한 몇백 명은 안에 있었고 좀 왔다 간 사람들은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캠프가 근데 지금 그 박스권에 묶여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2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에 그 묶여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본인이 노력한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이제 뭐 또 이제 다 밖으로 놀러 나갈 시기고 다만 지난 대선 때 한 30대가 좀 투표율이 저조했죠. 40대도 좀 그렇지만 이제 젊은 층의 투표 그 유권자를 어떻게 투표장까지 이렇게 네. 몰고 올 수 있느냐. 네. 그런 그게 그 힘이 과연 두 후보한테 있을지, 예, 그 노 후보와 그 송 후보에게 있을지 그거는 좀 사실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지금은 말이고 내일 모레면 전 정권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정치 환경의 변화는 적지 않겠죠? 그리고 뭐 또 5월 10일 날입니까? 네, 대통령 취임식. 취임식 가신다면서요? 네. 너 취임식 가십니까? 예, 예. 아유. 그 취임식이 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허니문 기간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찍은 걸 후회한다. 윤석열한테. 예. 그렇지만 아직은 지켜보기엔 너무 짧지 않냐. 그렇죠. 이게 있다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지해서 한데 지금 내가 후회한다. 근데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짧은 기간만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따면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요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폭망이에요. 근데 2년 후는 국민의힘이 폭망할 거야.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더 지켜보자. 그리고 또 지방선거란 게 정부 여당 좀 찍어주고 싶은 게 지역 발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건도 중요한데 이 중부권이라고 그러지. 우리 학교에서도 중부권 하나 묶는데 강원도, 충남, 뭐 대전 뭐 이런 데가 다 국민의힘 쪽에 앞서. 그렇죠. 분위기상. 포위됐습니까? 그 충북은? 그러니까 충북이 좀. 그리고 이제 노영민 후보 쪽에서는 이제 송재봉이 후보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송재봉이 후보가 된 게 이분의 급수나 또는 뭐 행정감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잘할 것 같다가 아니고 한범덕이 싫다라는 거로 그냥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한범덕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표를 어떻게 긁어모으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뭐 하여튼간 요새 분위기는 안 뜬다고 하네요. 노영민 캠프가 뭐 북부권에서 밀고 들어오지 김영환 분위기가 그렇죠. 남부권에서 치고 올라오지. 그러면 이제 김영환 캠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좋다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캠프가 지금 후보가 된 지 열흘도 넘었는데 이제 원팀을 아직도 발표 안 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손 회장님 원팀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아예 원래 팀이 없었어요? 예, 아예 없었고요. 민간인이라?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아, 당원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 핵심 인물로 김영환 캠프에 거론됐었는데. 경선 때 도와드렸죠. 아. 경선 때 뒤에서 좀 도와드리고, 윤곽근 선배를 제가 좀 찾아갔었어요. 선배님께서 좀 도와드려서 도지사 당선됐는데, 본선에서 당선됐는데,
후보 만드셔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청주는 좀 사실 그 박경국 후보가 좀 많이 좀 유리했으니까. 아하. 예, 그래서 좀 청주 쪽에 좀 누가 이렇게 그 도와줄 분들이 좀 없었고. 또 개인적인 저는 그 지방 간의 어떤 친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뵙게 되고 그래서 집안? 어떤 관계? 아니 저희 막내 작은 아들하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청고 동기시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에게 이제 선대위 권한을 이제 주기로 그렇게 해서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원팀을 만들려면은 이제 좀 이렇게 체급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도당위원장인 정우택 대표가 직접 이제 진두지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빠져야죠. 뭐 그 정도 누가 뭐 거기서 반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당위원장이 지방 도지사 선거를 총괄을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빠지고 공조직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겁니까? 그렇죠. 공조직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경선 때 있었던 팀들과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영입해서 하려고 했던 선대위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뭐 운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찰조가 왔다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본대가 와서 예. 차렸다. 군보다 해몽이 아주 그냥. 본대라기보다는 이제 도당 조직. 도당 조직이 이제 그렇지. 각종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맡아서 이제 도지사 선거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도당은 공조직 위주로 해서 당 조직 위주로 해서 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당 조직을 결속시키는데 하고 후보 선대위는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합쳐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약간 외연 확장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알았던 지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판세는 여전히 불리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바랄 수 있는 거는 노영민 후보나 송재봉이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기 서울서 뭔가 일이 터져야 네. 그렇지 이게 않아요? 터지겠어요. 그렇게 일부러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윤곽근 총괄선대본부장은 공동선대위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규석 차장은 왜 페이스북에 그렇게 억울함을 많이 토로해요? 뭐 본인이 역할을 좀 했었는데 경선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참여 같이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공조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공조직에 도당 조직이 참여를 그동안에 안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내가 들은 사람 중에 보니까 안병건 사무처장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뭘 바꿨다고 들었어요. 이름 개명해서 그게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가신 그룹들이 또 있어요. 김영환 후보가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안산에서부터 서울 또 뭐 이서쪽 경기 또 고향에서 또 당협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이분의 팬들이 있더라고. 글쎄요, 뭐 유튜브 팬덤이, 가져가 15만 명이 넘던데요. 유튜브에 또 계속 매일같이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시고 하는데 또 한 20명 정도의 가신 그룹이 또 내려와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정책은 다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다 이제 홍보물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조직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외연 확대를 위한 조직만 이제 구축을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홍보 기능하고 정책 기능은 다 가신 측근들이 다. 손 회장님도 할 일이 없습니까? 또 할 일 없죠. 저도 이제 덕담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이 좀 도와주지. 그거는 뭐 했죠. 예.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선거 때 되면 외곽 조직이 그거는 이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고.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지면 진짜 타격인데 요즘 건증법사 뭐 하지? 이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 일주일 전만 해도 출발은 노영민 후보가 앞섰다. 뭐 이런 얘기를 제목에도 썼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분위기 또 싹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삐딱 토커님들과 함께 삐딱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괜찮아요 이제? 아,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